자, 그래서 이제 현재 앞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 출신이시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게 승복을 한다는 건지 해야 된다는 건지 네가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승복 불복 이야기로 여야가 내내 뜨겁습니다. 24시간 뒤면 모두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될 텐데요.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목소리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패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혈 사태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좀 차분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전의 대변인. 맞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승복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같은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함께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여전히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구속 취소돼서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로 민주당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때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여유롭게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한데 여전히 승복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수권 정당을 하겠다는 정당의 모습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 결과 승복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추를 누가 했냐? 국회가 했습니다. 피소추를 누가 당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습니다. 이 두 당사자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복의 주체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가해자에게 계속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2차 당대표가 가해자. 지금 2차 가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해야 되는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어떻게 체포 명단에 있는 체포 지시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일단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네. 또 그다음에 체포 명단에 야당 당대표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가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부탁인데 승복 선언을 국민에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죠. 윤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한다. 김용민 원내 수석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자,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다르고 승복 책임도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이 이제 생긴 것이고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책임도 오히려 그 두 국민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갈라지도록 좀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무렵부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복의 메시지도 나오고 좀 지도부에서는 자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던지 간에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떠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여야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으로서 계속 말을 비껴나가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승복을 하면 기세에서 밀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걸까요? 선거 후가 더 걱정된다는 얘기도 있죠. 저는 기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법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을 실행을 했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임명했던 검찰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봤습니다만, 다시 했습니다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장갑차를 몰고 등장을 했습니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소위 케이블 타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 수갑을 가지고 민간인인 기자의 손을 묶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정한 방송사의 기자 장비를 압수한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행위를 했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저희는 파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추인인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양 원내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성폭선을 하는 순서가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계속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상황들을 정쟁화시켜서 승복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가두려고 하는 상황이다. 본질의 핵심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해서 국민들에게 총 장갑차를 들이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문제가 지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장 정치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네. 지금 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는 또 광화문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에서도 60여 명이 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너무 광장 정치 지지층 호소에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일반 다른 사법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을 파면을 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이것이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기 때문에 직접 선출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 결국 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 승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은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윤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소 내용도 들었습니다. 네. 이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가 지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 과정에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로 일관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반성이 없는 분이 당연히 승복 메시지를 낼 턱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그 기억나십니까? 2시간밖에 안 된 계몽령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다 눈으로 지켜보고 다 눈을 뜨고 지켜봤던 내용들입니다. 뭐 국민들이 환청을 들었습니까? 헛것을 봤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상위의 헌법 해석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국론 분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화가 날 뿐입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야당의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한 의원이 아주 격한 목소리로 돌출 발언을 하면서 또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보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강유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기도했던 기획했던 내란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를 답습했던 정치적 수사다. 강유정 의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그야말로 일갈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워딩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충권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떠한 경력, 이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청문회를 통과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어떤 법 외의 방법으로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준다면,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검증 기회에 있어서 또 조그마한 토시 하나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보고됐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충건 의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 본인이 또 탈북민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단어라는 걸 알면서도 썼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박 의원이 이 공산주의자 논쟁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볼 때 이건 논평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산주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강유정 의원이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이념적인 잣대로 공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좌표를 찍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에 맹세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인다면 저런 행태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소위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은혁 재판관 또는 강유정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옹호의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국회가 제가 볼 때 이제는 화해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국회는 이념의 전쟁장이 돼버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민의힘이 박충건 의원에게 얘기해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자체 내에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위가 너무 높다고 성토를 하셨는데 야당도 질서라 엮기에 맞불을 놨습니다. 맞불 좀 그만 놨으면 좋겠는데 자 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내뱉었어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예. 444예요. 11시가 4시입니다. 4시. 그래서 4자가 3개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이 죽는 거죠. 뭐.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 지금 어제 뭐 4대4 기각에 이어서 4월 4일에 또 11시니까 이게 4시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이라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또 말장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지원 의원이 이번도 그렇고 최근에 좀 강한 말투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분이 왜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치 원로로서의 품격이 없어요. 이러한 말을 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4월 4일 4시 뭐 이러니까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뭐 무속 프레임 같은 거 계속적으로 씌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이제는 좀 말싸움에서는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광장의 정치에서 이제 조금 멀어진 이후에 어떤 여야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자제령, 이런 거친 발언들이 쏟아지니까 좀 자제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 꼭 야당에다가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당도 사실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일 오전 11시에 선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24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지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법조계 정치권에서도 정말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저희끼리 조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을 중심으로는 8대0 전원일치 인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고조된 찬반 여론의 갈등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대0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극우 보수 쪽인 입장에서는 뭐 4대4, 5대3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대3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5대3 상황 자체가 벌어지게 되면 만약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서 파면과 그다음에 기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4대3이면 저부터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절차적 하자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평의의 만장일치 결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6대2, 7대1, 8대0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6대1, 7대1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평의를 통해서 서로 설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가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대0 만장일치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선거기일을 잡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2월 25일에 결심을 하고 4월 4일에 선고가 나기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어떠한 원활하게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 우리가 대드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5대3으로서 그동안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4월 18일에 또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선고가 또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분열하는 양상들이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대3으로서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